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지현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요. 드루킹 관련 이야기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해명을 했었죠. 그런데 드루킹이 추천했던 변호사가 입장을 내면서 청와대 해명이 조금씩 좀 틀린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 해명이 계속 달라지면서 조금 논란을 키우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일단 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좀 임명해달라라면서 추천했던 변호사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이 지금 뒤늦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일단 만난 시점을 놓고 청와대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2월에 만났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3월 초에 만난 것 같다라고 한 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전에는 3월 중순으로 또 한 번 수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변호사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3월 28일이라고 적시를 하니까 예. 아 그럼 3월 28일이 맞나 보다 라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책임하게 계속 말을 바꾸면서 해명하는 듯한 어떤 시점에 대해서. 예,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못 박지 못하고 2월하고 3월 말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마치 그냥 좀 착각했다라는 듯이 좀 해명을 하면서 조금 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 부분 만난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청와대가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는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애초에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우리는 들은 바도 없다. 우리랑은 관계없고 그랬죠. 예, 대선 캠프 때 있었던 일이면 당에서 처리할 문제고 청와대랑은 관계없다라고 못을 박았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김경수 의원이 직접 인사수석실에까지 청탁을 하고 그걸 민정에서 또 검증을 하고 했던 어떤 과정들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만난 건 맞다. 그런데 이렇게 수석실에서 요청이 들어왔길래, 그러니까 김 의원이 요청을 했길래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만난 과정에서 아, 이 사람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다라고 예. 마치 면접을 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답을 했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이제 아니 그럼 정말 사실상 면접까지 본 거냐 이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가 라고 또 논란이 확산되니까 아 면접이 아니라 이 사람이 김 의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난 거다. 그러니까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난 거다. 면접이 절대 아니다. 예. 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경위를 조사할 거면 드루킹을 불러서 만나야지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뭐하러 불러서 만나냐 굳이 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말을 바꾼 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때 말을 바꾼 건 아니고요. 아 드루킹 연락처는 우리가 몰랐고 예. 이 추천한 이 변호사의 연락처만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 만났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이제 또 기자들의 문의가 있었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또 말을 바꾼 게 사실은 애초부터 이 협박 혐의에 대해서 좀 조사하려고 만난 건데 보통은 협박 혐의를 조사할 때 드루킹을 먼저 하지 않고 보통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주변인들을 먼저 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 드루킹이 추천한 변호사를 통해서 드루킹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알려고 이 변호사를 만났다고 또다시 해명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드루킹이 추천했다는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그럼 주변의 정황조사 같은 거를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일본 총영사 자리였기 때문에 일본에 관한 것만 물어보더라라고 본인이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입장이 또 청와대 입장과 이 추천받은 그 변호사 입장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변호사의 입장은 자신은 인사 면접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고 나갔다. 그리고 그 대화의 그 내용도 무슨 협박과 관련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일본에 관한 얘기가 그 주요 초점이었다. 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협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선 주변에 관련된 이슈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김경수 의원이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 이 협박자 지금 를 부르지 않은 이유는 일단 차근차근 주변부터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민정의 그 기본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변호사 입장은 처음에 내가 그 추천이 된다. 총영사로 추천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다소 뜬금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내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일본의 전문성이 있는 것을 인정을 받아서 그 전문성 때문에 내가
그래도 추천이 돼서 나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이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제 이건 인사청문이 전혀 아니었다. 협박과 관련된 주변 상황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변호사는 나는 인사청문의 한 대상이었다. 이런 것이 입장이 지금 갈린 상태가 아닌가 보입니다. 근데 이 변호사의 얘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기는 그 당시에 활동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드루킹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본인이 추천이 됐다. 그래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 자문 정도는 이제 뭐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는데 자기는 뭐 추천서를 낸 적도 없고 뭐 추천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게 누군가를 추천하려면 그 사람으로부터 뭐 부탁을 받거나 해가지고는 서로 이렇게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은 있어요. 저 변호사의 말로. 근데 그 저 변호사가 이제 뭐 대형 어떤 법무법인의 변호사이긴 하지만은 외교적 정부적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인사수석실에서는 킬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를 민정에서 이미 이제 또 이게 노했던 사람을 다시 민정비서관이 백원우 비서관이 그 연풍문 있는 데가 이렇게 룸으로 다 돼 있거든요. 예.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 3월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총영사 자리는 2월 26일인가요? 그때 이미 다 내정이 됐는데 한 달 뒤에 또 만났다. 조금 의문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드루킹의 정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경공모 회원이라는 사람의 좀 인터뷰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 가능은 두려운 사람도 있긴 한데 인터넷 실검상 이제 1위에 뭐 순위 안에 드니까 그래서 이제 경공모가 세상에 드디어 알려진다,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이들도 있고 채팅방에서 엄마니 파드메훔 쿵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쓰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운영진 중에서 누군가 여론이 뭐 좋지 않으니까 이제 파워블로거로서 써왔던 글들을 오픈해서 이제 그 경공모를 알린다는 의미도 있고 이미지 전환도 좀 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강의비하고 물품 판매 대금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프라인 강의가 3만 원이고 온라인이 2만 원이니까 9만 원 정도 되네요. 한 달에 9만 원. 친환경 비누, 뭐 주겸이라든지 그 원당 수입해서 파는 것, 꽤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니면 다른 쪽을 이제 뚫을 것이다. 뭐 일단 그 다음으로는 안희정 쪽을 이제 줄을 대려고 했었고 실제로 강연도 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결국 이쪽도 정치인들이 뭐 그래서 자한당 쪽도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형태까지도 얘기가 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공모 드루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좀 궁금해지는데 이 회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글쎄요 실시간 검색어 1위 올라오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드루킹이 지금 구속된 시점이거든요. 예. 구속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2,000명 정도 회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500명 정도는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은 드루킹이 구속된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구나. 예.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구나. 드디어 그러니까 유명해져서 좋다는 거잖아요. 유명해져서 좋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 이게 그 드루킹이 항상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던 거랍니다. 우리가 주목받게 되는 시점이 올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예언이 들어맞는구나 라면서 오히려 지금 더 회원들 사이에서 열성 회원들 사이에서는 드루킹의 기존에 어떤 했던 이야기들이 다 현실로 되는 그러니까 드루킹의 위상이 더 올라가는 어떤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게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파장을 굉장히 우려할 만도 한데 지금 일부겠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다. 근데 김성수 변호사님 여기 회원 얘기를 들어보면 주문을 외운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조금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온마니 파드멤이라고 지금 뭐 계속 주문을 외우라고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들은 좋아하면서 온마니 파드멤 쿵이라고 해서 또 쿵이라는 부분은 일본이 뭐 지진이 나서 뭐 침몰할 거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빨리 현실적으로 앞당겨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문을 외우는 회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무슨 종교단체처럼 좀 이루어졌고 이게 회원 단계도 이게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카페에 보면 등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 등급이 있는데 7단계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신규 가입 회원 같은 경우에는 노비 그리고 이제 점점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뭐 우주, 뭐 숨은 달, 숨은 지구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다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뭐 숨은지구 이상은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이제 또 뭐 좀 이렇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지 심사도 진행을 하고 이제 우주나 은하 이렇게 아예 최상위 이제 등급에 올라가게 되려면 사상 검증까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등급에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도 다르고 그리고 나중에 뭐 공동체 커뮤니티를 결성하게 되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도 윗등급부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무슨 종교 단체처럼 예. 정말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그래서 정말로 그냥 뭐 주주들의 모임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무슨 어떤 종교 같은 존재였는지 이게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웅혁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글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원의 등급을 나눌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이제 나름대로 그 공고한 나름대로의 그 내부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층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일정한 만약에 작업이라고 하는 예. 저 사람들이 작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되고 소위 말해서 보완 검증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나름대로의 그 결속력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고 참여도도 높이고. 참여도도 높고 또 이 조직에 그 충성할 수 있는 동기부여 되는 거죠. 예. 지금 그 드루킹 자체가 하나의 비밀 결사체의 추장이다. 이렇게 호칭이 되는 것은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인데 저와 같이 계층제를 통해서 서로 충성할 수 있는 구조도 하나 그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그 해석이 그 가능합니다. 네. 더군다나 일정한 그 돈도 벌 수 있다라고 한 얘기도 하면서 무엇인가 있을 수도 있는 뭐 예언록 같은 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예. 밑에서 저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무엇인가 의사 표현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데는 아주 그 중요한 하나의 예. 그 방법 기제다. 그런 측면에서 7단계 등급을 회원제로서 이제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면 달이나 노비나 지금 열린 지구부터 상당히 높은 등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비, 달, 열린 지구에 그 속해 있는 회원들은 그야말로 숨은 지구가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뭐 네, 예를 들면 지금 열심히. 24시간 더 일정한 시간 할당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비는 팔라고 하면 팔기도 하고 이와 같은 전체적인 2,500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유효한 네. 수단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온라인 카페 같은 경우에 보통 다 등급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냥 정보만 얻고 가는 카페 회원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가입 인사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는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후에 좀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있지만 자금을 뭐 모집한다거나 이런 데에서도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가죠. 예. 예, 자금을 모집하거나 이런 데서도 뭐 다단계식으로 좀 뭐 물건을 판매하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회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언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서도 뭐 굉장히 믿고 있고 뭐 주문도 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온라인 카페나 이런 활동들과는 되게 다른 부분이 있고 무슨 예. 진짜 교주는 아니었나 뭐 추장이었다 뭐 재미삼아 그렇게 추장이다라고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정말로 믿고 따른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단한 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고 신선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금 출처하고 연관이 되는데 등급을 나누는 거는 다른 카페 글쎄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물건을 좀 팔아와서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점이 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예.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의문 제기가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만 사무실 임대료만 지금 뭐 월 얼마인가요? 월 500만 원씩 내야 된대요. 예. 지금 건물에 1층에서 3층까지를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1층에 3층. 예, 그리고 이 지금 불법적으로 댓글을 조작하는데 활용된 그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도 그 정도 성능이라면 수천만 원 정도는 한다고 꽤 합니다. 비싸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조달했느냐를 두고 이제 분분한 건데 예. 일단 경복궁무 측에서는 강의비를 받는다. 우리가 네. 한 달에 2번씩 외부 저명인사를 초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회원들로부터 강연비를 받고 그리고 물품 판매 대금으로 이제 충당을 하는 건데 이제 이 판매하는 물품 중에 거의 다단계식으로 본인들도 다단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다단계식으로 비누 직접 만든 비누부터 죽염, 유산균, 음료, 무슨 파키스탄에서 떼온 원단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 물품들을 회원들한테 판매하는 걸로 충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운영 자금이 11억 원 정도 된다고 본인들이 하거든요. 얘기하는 게 11억 원이죠. 예, 그리고 강연비는 뭐 한 달에 2번 한다고 쳐도 한 번에 한 2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비누를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도 비누라는 게 뭐 어쨌든 정해진 원가가 있는 거니까. 원가가 있는 거고 거기에 뭐 얼마나 크게 뻥튀기를 하는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걸 한 달 수익을 11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의문이 계속 이제 야당에서는 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뭔가 배우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계속 공세하는 어떤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한다는 건데 먼저요. 그럼 전재현 변호사님 이렇게요.
안에서 비누를 팔고 뭐 어떤 건강 음료를 파는 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안에서 뭐 그렇게 회원들이 저렇게 자유로 사는 거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이게 회원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유인을 하고 한다면 일종의 다단계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는 소지는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또 인센을 주고 또 이런 과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게 지금 월 임대료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가고 또 직원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매크로 프로그램 그 대여료까지 해가지고는 총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을 거는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안희정 지사한테 보낸 소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연 11억까지 과연 이게 나갔을까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들어요. 그거는 좀 부풀려서 얘기할 예, 수 부풀어서 있다는 얘기를 얘기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 경찰이 처음에 이 사람을 구속을 하고 먼저 그 계좌 압수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게 늦은 감은 있죠. 뭔가 언론이 먼저 이렇게 수사에 단서를 던져주는 격이 됐으니까 예. 지금. 그런데 윤혁 교수 지금 경찰이요. 서유기 여기 좀 닉네임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이 비누업체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구속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조금 자금 내역을 조사를 해보면은 그 출처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소위 말해서 계좌 추적 같은 것이 지금 필요한 그 시점으로 이제 경찰도 그 수사의 방향을 조금 더 계좌 추적 이런 걸로 맞춘 것 같고요. 지금 뭐 서유기 그 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드루킹의 그 지시를 그 받아서 댓글에 상당 부분 조작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자금 담당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누 회사 그 대표의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연 비누 회사라는 것을 명목으로 만들어내고 다른 자금에 대한 수수는 이 사람이 맡아서 한 것은 아닌지 이런 혐의가 분명히 좀 있어서 어쨌든 이제 영장을 이제 신청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조직이 그 운영이 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결국 이제 그 돈이 그 필요한 것인데 예. 11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비누를 통해서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혹시 지금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상호의 선전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디가 맛집이 좋다. 그러면 그것을 상위로 올려주는 이런 그 브로커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올려주게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그 받는 것이 일반 범죄에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혹시 사업 충당을 그런 것에 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예.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전문 영역이 정치적인 대가를 뭐 단다든가 뭐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 무슨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있어서 무엇인가 수익 구조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 점을 아마 경찰에서 이 사람의 예. 서유기의 그 구속을 통해서 좀 밝혀낼 사항으로 한번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변호사 이 사람이 얼마를 팔았고 이거 장부라든가 이런 기록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맞춰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장부 자체도 맞춰봐야 되고 지출이랑 이제 수입을 맞춰봐야 되는데 그와 별도로 이제 뭐 이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했느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세금 신고를 안 했다면 이 부분 탈세이기 때문에 뭐 형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또 뭐 관련 부분들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해볼 수가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금액이 맞는다면은 이제 뭐 의혹이 많이 풀리겠지만 또 안 맞는 경우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런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것보다는 빨리 확인을 해서 뭔가 팩트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게 좋기 그래야겠다.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업무 방해로만 혐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더 수사가 많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법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조사가 돼야 이제 의혹이 아니라 확실하게 팩트가 뭔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는 만약에 외부 지원이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얘기가 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겠죠, 야당 쪽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금 출처가 다른 데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지금 계속 제기하는 거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 드루킹 측과 지금 이 민주당 그리고 여권 핵심 청와대를 계속 이제 연관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자금을 누군가가 대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사실상 이 조직이 이 현 정권의 어떤 사조직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로까지 지금 확전을 시켜서 지금 사안을 이제 정치 공세로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흐름이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부터 활약을 했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인데 팟캐스트도 좀 운영을 했었네요. 그 내용을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